네,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1회 기기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고요. 네, 21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유기기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직류에서 직류 발전기에서 유기기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A분의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 파이 A분의 피자 파이 60분의 N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전압을. 거기 나오는 것들을 한번 쭉 구해보면 총 도체수는 220. 이게 총 도체수죠. 220. 그리고 자속이 0.01 이렇게 되는 거고, 극수는 6극. 여기 P가 극수죠. 6극. 그리고 회전수는 1500rpm. 1500rpm. A 값이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 팍권이라는 조건이 있죠. 팍권은 A 병렬 회로수가 2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겠죠.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답이 이제 3번이 됩니다. 165. 팍권일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2고, 만약 중권일 경우에는 극수랑 똑같으니까, 문제에서 만약 중권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2 대신에 6을 쓰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팍권이라고 했으니까. 22번 기계적인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유도기에서 슬립에 대한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출력, 기계적인 출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1- 슬립에 2차 입력, 그렇지? 구하시는 건데, 문제에서 슬립은 얼마라고 했냐면 3%다. 요거는 3%래요. 0.03. 그럼 이제 요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2차 입력은 안 나오고요. 1차 입력하고 1차 손실이 나왔죠. 2차 입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1차 그 손실에서 1차 그 출력에서 그 입력이죠. 1차 입력에서 손실을 뺀 값이 2차 입력이죠. 1차 측 출력이 2차 측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1차 측 출력이 2차 측 입력이에요. 근데 이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1차 측 입력이 60kW라고 했고요. 손실은 1kW라고 했으니까는 59kW가 여기 이제 2차 입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03 곱하기 59를 하면 기계전 출력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57kW 정도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 23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분권 전동기는 계좌 저항기로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죠. 분권이 이제 정속도 전동기인데, 우리가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게 상수에다가 자속에다가 역기 전력 RPS 이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자속인데 이게 이제 계좌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조정을 해서 속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더라. 계좌값을 조정을 해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분권 전동기의 이제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분권 전동기는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24번 정류 전압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이게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뒤에 이제 요거랑 이제 유사한 문제가 이제 하나가 더 있어서 이제 같이 볼 건데, 여기서는 뭘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사이리스터 정류 회로입니다. 단상 전파에 대한 사이리스터 정류 회로고요. 단상 전파일 경우에 반파일 경우에는 0.45고요. 전파일 경우에는 0.9의 시료값을 이제 대입을 하셔서
계산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2라고 표현을 하니까. 단상 전파 사이리스터 이제 회로긴 한데 어쨌든 단상 전파의 경우에는 0.9배의 시료값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에 뒤에 유도부하가 붙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유도부하가 붙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유도부하이면 요 뒤에 이제 코사인 알파 값이 붙습니다. 뭐 식이 왜 그렇게 정리되는지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 그렇구나 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0.9에다가 얼마만큼의 이제 전압을 가했냐면 100볼트만큼을 가한 거고요. 곱하기 코사인. 위상이 얼마냐면은 전모각이 60도다 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5볼트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랑 좀 이제 유사한 거를 이제 요거는 문제 순서랑 조금 다르긴 한데, 유사한 거를 하나를 더 보면, 39번 문제 한번 보세요. 39번 문제. 39번 문제. 어, 39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도 비슷하죠. 단상 전파 종류 회로의 경우에 이제 그 미상각이 60도일 경우에 정류 전압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거기에는 요 말이 없죠. 유도부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유도부하라는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저항부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에 그러니까 저항부하의 경우에 SCR의 저항부하의 경우인데 단상 전파죠. 단상 전파에 요거는 저항부하의 경우입니다. 저항부하. 부하가 저항의 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전파의 경우는 0.9죠. 식이지 요건데 요 뒤에 위상 여기에도 이제 요게 이제 2분의 1이 붙어서 요게 요렇게 돼요. 모양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단상 전파일 경우에 요 부분하고 저항부하의 경우에 유도부하의 경우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조금 다르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근데 기능사에서 여기까지 까지 나오는 게 좀 쉽지는 않긴 한데 요새 이제 산업기사 문제들이 기능사 쪽에서도 좀 이제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CBT로 바뀌면서 문제 유형이 상당히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고 요거 좀 구분을 조금 하셔서 유도부하의 경우하고 이제 SCR의 이제 그 저항부하의 경우를 좀 구분을 하셔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분의 1이 붙는 건데 여기 이제 0.9가 이제 그대로 되고 근데 여기 뒤에도 이제 2분의 1이 붙어서 이제 값이 여기는 이제 0.45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온 김에 풀면 39번은 전원전압이 67이고 그리고 60도라고 했으니까는 요건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0.45에다가 곱하기 67에 1 플러스 코사인 여기도 위상각이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요거는 45도가 나와요. 45도래. 45볼트. 요것도. 그래서 요거랑 조금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25번. 출력 1kW 효율 80%의 전동기의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효율이라고 하죠. 효율 우리가 이타라고 하는데 이제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퍼센트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출력이고 출력 마이너스 손실. 다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곱하기 100이죠. 근데 입력은 이제 출력 그죠? 플러스 손실이 맞네요. 그렇죠? 출력 플러스 손실이 입력인 거죠. 출력인 거고 곱하기 100 이게 돼 있는 거죠. 요거를 문제에서 손실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손실이 얼마일까요? 손실이 얼마일까요는 얘랑 바꿔야 되겠네요. 얘랑 바꾸면 출력 플러스 손실이 효율의 출력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손실인 거니까는 여기는 출력을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출력 이렇게 되겠네요. 출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고요. 1 효율은 80% 곱하기 100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책에 있는 것처럼 100을 빼고 0.8을 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0.25kW가 된다고 하더라. 그렇죠? 26번 권선형 삼성 유도 전동기.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뭐 기동법이든지 속도 제어든지 2차 저항법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죠. 비례치유를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2차 저항법이다를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27번에 이제 무브와 포화곡선은 그 자속이 이제 포화가 되죠. 그래서 원래 전압하고 이렇게 비례해서 쭉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처심의 자기 포화 때문에 증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그 비를 우리가 포화율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 이제 그 기호를 보면은 BC 프라임하고 이제 C가 있죠. 그래서 BC 프라임 분의 CC 프라임을 우리가 포화 개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는. 자, 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선택지락 계정기는 이제 다회선에서의 접지 고정 회선을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회선이 고정이 나는가 이제 그걸 선택하는 게 선택지락 계정기고. 29번에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 원리는 이제 역상 제동이죠. 상을 바꾸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유도 전동기가 있을 경우에 얘가 A, B, C 상이면 얘를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무거나 두 개를 빼서 역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하나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바꾸면 그 회전자기의 방향이 이제 바뀌니까는 역방향으로 바뀌어서 역상으로 이제 회전이 되는 거죠.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 원리를 이용한 제동 방법이 이제 역상 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돌고 있었으면은 역상 제동을 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그 발생한 토크가 이제 부딪히니까 감속이 되겠죠. 급가속, 급제동을 하는 거죠. 30번 직류분과 발전기 정상 운전에서 계좌건선의 접속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 계좌하고 전기자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분권 이제 발전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계좌 그렇죠? 요 계좌에 잔류 자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잔류 자속에 의해서
이렇게 전압이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잔류자속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잔류자속에 의한 잔류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류자속이 있어야지만 얘가 이제 발전기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얘를 만약에 바꿔 달면은 이제 그 잔류자속이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잔류자속이 소멸이 되니까. 31번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토크 구하는 공식은 두 개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0.975. 0.975. 0.975 전동기 속도의 출력 되는 거죠. 킬로그램/미터. 그래서 보시면 출력이 50kg래요. 이거 이제 50kg고. 전동기 속도가 1800. 그렇죠? 네. 해서 계산을 하면은 계산기로 누르시면 27.08kgm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킬로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거 10의 3승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50kg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하시면은 답이 3번이 될 거고요. 32번 변압기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압기 자속,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유기 기전력이라고 했을 경우에 4.44에다가 주파수에다가 자속에다가 이제 뭐 권선계수 를 보통은 권선계수를 n이라고 변압기에서는 그렇죠? n이라고 쓰니까는 n으로 바꾸죠. 했을 때 변압기의 자속은 그렇죠? 자속이 얘죠. 여기 있죠? 그럼 자속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 자속은 나머지 넘어가는 거니까는 2에 4.44의 주파수의 권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하고는 비례하고 주파수하고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주파수하고 권선수하고는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 4번이 되는 거고요. 33번에 직류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과복공기. 보통은 우리가 무부하 전압보다 보통 부하가 걸리면은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죠.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니까. 근데 약간 상승하는 그런 이제 발전기가 있어야 그걸 우리가 과복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류발전기에서는 전압 보상 용으로서 과복건기를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번 단선 변압기 세대로 Y 결선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4번이죠. Y 결선 어떻게 생겼어요? Y 결선이 이렇게 생겼죠. Y 결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간전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성선에서부터 다른 한 선간에 걸리는 전압 우리가 상전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상전압은 성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죠. 근데 아까 4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4번에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배라고 돼 있으니까는 잘못 표현이 된 거죠. 35번의 워드 레어너드 속도 방식은 전압 제어 방식이고요. 그 내용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광범위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번 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동기의 역기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가 전압 전원에서 전압 강화만큼을 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동기에서 이제 역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네. 전압이 단자 전압이 얼마냐면 100볼트를 가했어요. 100볼트 마이너스. 전류는 10A가 전기자 저항이 1ohm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0A에 1ohm이라고 했으니까는 90볼트가 되겠네요. 얘가 뭐 직권인지 뭐 이런 거가 안 나오긴 했는데, 뭐 좀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뭐 이런 거라고 보죠. 직권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에 이제 V라는 전압이 걸리는 거고요. 여기에 발생하는 게 역기전력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 계자 저항이 있고 여기 이제 전기자 저항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I라는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그럼 우리가 이 역기전력을 요 전압 전체 걸리는 전압에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압 강화죠. 여기에서는 요 전기자 저항에 대한 요것만 전압 강화만 나왔으니까는 만약 여기 있으면은 계자 저항이 있으면은 요것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죠. 직권에서는. 아니면은 이제 요 책에 나오는 게 분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에 V가 걸리고 여기 전체 전압 I, 여기 이제 IA고 여기 이제 RA, 여기가 E. 이렇게 하면은 요 역기전력을 구할 때는 요거 빼기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문제가 또 정확하게 뭐 이 전류값이 전체 전류다, 뭐 전기자 전류다 이런 말들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는 이제 여기 있는 거 대충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7번 난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동기전동기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가 부하가 걸리면 잠깐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그 동기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출렁거리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난조다라고 이제 부르고, 요 난조가 점점 심해지면은 탈조죠. 전동기가 멈추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난조가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전동기를 멈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가 자동적으로 소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37번에 옳지 않은 거는 답이 4번이 될 거고요. 38번 유도 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거는 취급이 어렵지 않죠. 유도 전동기는 그 3상에 대한 전원을 투입을 하면 바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또 구조상으로도 튼튼하고 해서 어렵지 않아요. 답이 2번이고요. 39번은 아까 했었죠. 그 저항부하, 부하하고 유도부하 기억 좀 잘 해두시고요. 유도 기전력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분권 발전기네요. 무부하 분권 발전기 마지막 문제. 분권 발전기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계자, 전기자, 여기 이제 부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계자 저항이 있을 거고요, 전기자 저항이 있을 거고, 발전기니까는 전기자 전류가 부하 쪽으로도 가고 계자 쪽으로도 갈 거예요. 여기 이제 기전력이 이제 발생을 할 거고. 문제에서 무부하 분권 발전기다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이쪽은 없는 거예요. 무부하니까는 부하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유도 기전력은 얼마일까요를 구하는 거죠. 얘가 얼마게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얘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얘는 단자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구하는 거죠. 원래 이제 분권에서는 여기 이제 I가 있죠. 요 IA라고 하는 요 전기자 전류는 계자 전류랑 이제 부하 전류의 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무부하 전류라고 했으니까 얘가 빵이니까는 그냥 전기자 전류에다가 계자 전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유기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단자 전압은 얼마라고 했어요? 단자 전압은 안 나왔네요. 단자 전압은 안 나왔으면
단자전압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가 병렬배로죠. 병렬배로예요. 얘랑 이제 병렬배로니까 요렇게 곱하면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구할 수 있죠. 성간전압을. 단자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IF에다가 RF를 곱하면 되겠네요. 계좌전류가 얼마라고 했어요? 계좌전류는 1. 계좌저항은 60. 그러면 단자전압을 이제 60V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다 60V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이 전기자전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계좌전류하고 부하전류의 합인데 얘가 이제 무부하니까는 그냥 계좌전류 대입을 하시면 돼요. 아까 계좌전류는 1A라고 했고요. 전기자저항은 얼마예요? 전기자저항은 0.5. 그렇죠? 그래서 60 플러스 1 곱하기 0.5를 하면 60.5가 되겠네요. 가 답이 된다고 한다더라. 그렇죠? 그래서 전기기기에서 이런 어떤 분권기에 대한 직류 분권기에 대한 개념들은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전기기기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